월가의 영웅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선물이란 만기일에 얼마의 가격을 보일까를 예측하여 상승 및 하락으로 베팅하여 맞추는 쪽이 수익을 내는 투자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CBOE 만기 때에는 폭락 이후 폭등을 보였고, 곧 있을 CME 만기 때에는 거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아주 짧게 요약했기 때문에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이 있었으므로 약속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훨씬 자세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적은 유통 물량이 세계 여러 시장에서 거래되다 보니 쉽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급등은 다시 수요를 부르고 계속되는 선순환으로 장기에 걸쳐서 가격 급등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선물 시장이 개설되면서 유통 물량이 적었던 문제점과 보유자만 매도할 수 있었던 수급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선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량 보유 없이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어제 소개했던 세계 최대 선물 시장인 CME에서 거래가 되면서 그동안의 급등에 대한 반발 매도세가 나오며 연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락할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급등에 의한 하락은 그 어떤 지수선물이나 주식, 환율, 원자재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지금 충분히 가치가 있는 화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엔 종합주가지수나 주식이 그렇듯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월가의 영웅 개인적인 생각은 초반의 혼란기를 지나면 지금은 우상향하는 차트가 점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치 월봉을 한번 해보면 지금의 이 혼란기가 아주 작게 느껴지는 그런 차트 말입니다. 삼성전자도 20만원을 넘네 못 넘네 하던 시절이 있었고, 올라갈 때마다 50만원이 고비다, 100만원 돌파 신기원 이러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소액이나마 그냥 들고 있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10년 후엔 오히려 그 부분이 가장 효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섞는다고 했는데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얘기를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현대전자란 주식 종목이 있었죠. 당시에 현대는 삼성을 앞서는 재계 1위를 달렸었고요. 너무 예전이라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주가가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어찌 되었을까요?
삼성전자는 100배 이상 올랐고요. 네, 여기서 100배 이상은 뭐 유무상증자와 배당을 포함해서 보면 100배 이상 충분히 올랐고요. 현대전자는 100토막 이상 났습니다. 감자에 감자를 거듭했고, 가격적으로 100토막도 뭐 날 수 있겠지만 감자를 하면서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었고요. 뭐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잘 나가고 있지만 뭐 현대전자, SK 하이닉스 또한 여기까지 오기에는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때 두 종목의 주가가 비슷할 때 딱 선택을 하고 그냥 버텼었다면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물론 고점 대비 저점 대비로 계산이 된 거지만 그때 순간의 선택이 만배의 수익을 좌우한 셈이죠. 누구는 100배 나고 누구는 100토막 나고. 일단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고요. 옳은 선택을 했다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틀린 선택을 했다면 바로 되돌려야 하고 그 되돌리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만회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투자는 어려운가 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CBOE와 CME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최종 결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CBOE와 CME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CBOE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최종 결제 가격을 주식처럼 결정을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제미니의 미국 시각 오후 4시 기준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만기 때 지수, 주식 만기 때 하는 거랑 같은 방식이죠. 반면 CME는 통화 방식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생각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 보면요. CME는 장 종료 전 1시간 동안의 시간 가중 평균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종 결제 가격은 다른 통화 선물 가격의 고정 시간, 그러니까 GMT, 즉 런던 시간 기준이죠. 오후 4시에 같이 결정되며 여러 거래소의 가격이 합산돼서 나오죠. 그리고 점차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모두 이미 제도화되어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참여하는 투자자는 다를 수가 있겠죠. CME는 자산을 근거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익숙한 통화 트레이더나 미국 이외의 해외 트레이더들이 선호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국제시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이겠죠. CBOE 선물은 종가가 뉴욕에 장마감 시간이 오후 4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트레이더가 더 선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CME의 하루 거래대금은 우리 돈 기준으로 약 1경 5천조 정도 됩니다. 가늠이 안 되죠. 몇백조, 몇천조가 아니라 1경 5천조. 단 하루가 말이죠. 얼마나 큰 시장인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선물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CME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선물 투자는 한 계약에 5비트코인이 매매가 됩니다. 여기서 한 계약이란 최소 거래 단위를 얘기하죠. 네.
지수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훨씬 빠르실 텐데요. 그러니까는 뭐 0.5계약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한 계약, 그러니까 한 번에 비트코인 5개를 뭉뚱그려서 매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대 주문 수량은 100계약으로 500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선물이겠죠. 네. 매수 포지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비트코인을 11,0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번에 뭐 550만 달러, 우리 돈 약 60억 정도가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뭐 거래 금액을 봤을 때 우리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나중에 우리도 거래할 수 있을 때가 오면 한 계약씩 천천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소가 단위가 5불이니까 아까 1계약이 5비트코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선물에서는 25불이 최소 호가 단위가 되겠죠. 즉 지금 사서 가장 가까운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취하려면 이제 25불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다르게 휴장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의 다른 상품처럼 3개월 단위로 새로운 비트코인 월물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 선물의 만기는 런던 그린위치 표준시를 기준으로 극 만기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1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새벽 1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짐은 곧 매수 매도가 비대칭이었던 시장에 대칭적 거래수단을 제공해서 미국 비트코인 버블을 많이 제거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뭐 선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중개를 하려는 증권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선물 거래는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비트코인 선물은 전일 선물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가격 제한폭이 적용이 됩니다. 7%면 상당히 적어 보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본 변동성을 생각해보면, 그럼 7%만 움직이면 정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걸 소프트 리밋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소프트 리밋까지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면 2분간 이제 시장 모니터링이 적용돼서 그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거래는 계속됩니다. 2분이 지난 후에 그 가격 제한폭을 넘지 않으면 거래가 그냥 되고, 만약에 그 가격 제한폭을 넘는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3%로 제한폭을 옮깁니다. 즉 7%를 넘기고 2분간 쉬었는데 다음에 뭐 계속 올랐다. 그래서 뭐 플러스 7%를 넘기고 플러스 10%가 됐다. 그러면 그냥 거래를 그 다음부터 하다가 플러스 13까지 만약에 갔다. 그러면 또 2분간 소프트 리밋이 또 걸리면서 2분간 또 봅니다. 그 안에서만 거래를 시켜요. 거래가 안 될 수가 있겠죠.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가격에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2분간 딱 봤을 때 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20% 제한을 둡니다. 이 20%는 이제 하드 리밋이라고 부르죠. 하드 리밋이 발효되면 뭐 거래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모든 거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는 상하한가라고 볼 수가 있죠. 20%까지 갔다. 근데 더 오를 것 같다.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분명히 더 오를 것 같으면 20%에다도 사겠다고 몰려들 거고요. 팔겠다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20%에 사겠다만 있으면서 말 그대로 상한가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는 당일 남은 시간까지만 유효하고요.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시 이 제한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또 되겠죠. 현재 증거금률은 4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4,700원이 있어야 만원을 거래할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뭐 100%를 거래하는데 47%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대략 한 2배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레버리지는 알죠? 지렛대 원리. 수익도 손실도 그 배수만큼 난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가 2배면 뭐 5% 수익을 냈다면 실제적으로는 10% 수익을 낸 게 될 거고 5% 손실이 나면 실제적으로는 10% 손실이 난 게 되겠죠. 우리나라 지수 선물 레버리지가 10배 정도임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기껏 선물을 만들었는데 레버리지가 이렇게 낮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증거금률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요. 가격이 안정될수록 점점 증거금률은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는데 아까 카톡, 오픈톡을 보면서 여러가지 말이 오가길래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하나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선물거래 메커니즘 손익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매도자, 향후 가격이 하락될 거로 예상되면 매도를 할 거고 상승할 거로 예상되면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선물거래 중개회사가 있겠고요. 각각에 따른 손익 정산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한번 올려볼까요? 네. 곧 있을 만기인 1월 26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만불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만불이 될 거다. 근데 만약 현재의 선물 가격이 1,500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1,500이다. 10500 근데 그 사람은 네, 여기는 롱 포지션이니까 11,000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뭔지 알죠? 11,000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1,000불이다.
근데 실제로 11,000불에 끝난다면 요 차이만큼, 여기가 이제 500불이 되겠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만불로 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1,500불인데 여기가 만불이 되겠죠. 여기는 아까처럼 11,000불이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만불이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도 만약에 있다면, 아까 1,500불일 때 이 사람은 매도를 먼저 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불까지 가면 이 사람도 뭐 500불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에는 만기 때 11,000불도 가고 만불도 가고 그럴 순 없겠죠. 둘 중에 하나만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 다른 가격도 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11,000불로 갔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롱 포지션, 즉 상방 오를 11,000불로 갈 거라는 생각한 사람은 그대로 수익을 얻지만, 11,000불이 가면 만불이 가겠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하방에 베팅한 사람은 그 차이만큼 500불만큼 손실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사람끼리 서로 거래를 했다면 이 500불은 이 사람이 가져가게 되겠죠. 롱 포지션.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뭐 올라갈 거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질 거로 예상하는 사람이 존재를 하겠죠. 11,000불이 될 거라는 사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만불이 될 거라는 가진 사람이 마침 현재 가격이 1,500불일 때 서로 거래에 대한 욕구가 생길 거란 말이죠. 한 명은 올라갈 거에 대한 욕구, 한 명은 내려갈 거에 대한 욕구. 그러면 서로 거래가 되죠.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겠죠. 만약에 11,000불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만 있다면, 11,000불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만 있다면, 현재 가격이 1,500불일 때 거래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11,000불을 가니까 누구나 살려고만 하겠죠. 누구나 오른다에만 베팅을 하겠죠. 모든 사람이 11,000불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한다 뭐. 그러면 현재 가격이 얼마가 돼요? 11,000불이 돼서야 딱 상승이 멈추겠죠. 왜? 누구나 11,000불이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누군가는 12,000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만약에 있다. 그러면 11,000불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또 오른다에 베팅을 할 거고, 11,000불까지만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 위에서부터는 내린다에 베팅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또 거래가 되겠죠. 거래 참가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는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자, 롱 포지션자와 숏 포지션자들의 각각 수익 구조를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뭐 아까 한 계약에 5비트코인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저렇게 비트코인이 500불 차이를 보인다면 누군가는 2,500불, 선물 한 계약당 2,500불의 수익을, 누군가는 2,500불의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네, 아까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 거 보고 요 시간을 갑자기 준비를 했는데 적당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에 질문 남기시면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근데 웃긴 거는 거의 대다수가 이걸 만기까지 들고 가질 않아요. 만약에 만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 아까 여기 뭐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자기가 올라갈 거로 예상한 가격까지 오면 굳이 나중에 다시 내려갈 거에 대한 예상이 틀려서 위험을 지면서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1,500불에 매수했는데 오른다는 힘이 더 세져서 1,600불이 됐다. 그러면 100불을 먹고 그냥 팔 수도 있는 거죠. 한 계약이면 500불의 수익이 날 것이고요. 만약에 1,500불에 매수했는데 뭐 내리는 힘이 더 세져서 1,400불이 됐다. 근데 더 내릴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손실을 잘라야겠죠. 실제적으로는 일반 거래와 비슷합니다. 올라가면 먹는 거, 내려가면 먹는 거. 내려가면 먹는 게 없어서 그렇죠. 올라가면 먹는 거, 일단 매수 포지션은 뭐 사서 올라가면 먹는 건 헷갈리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상품 그리고 주식과 다르게 먼저 팔 수 있다. 언제 팔겠어요? 먼저 팔 수 있다. 언제? 가격이 내려갈 거로 예상될 때. 그때 수익이 나니까.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CBOE 만기 때도 결국 폭락을 하고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았던 건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이었던 거죠.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물은 일단 일반 거래랑 다른 점만 이해를 하면 일반 거래와 똑같이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면 되니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하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있다. 만기가 되면 얼마 전에 있었던 CBOE 만기 때 1월물 상품이 이제 사라졌듯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때 끝나버린다는 거죠. 새 상품이 나온다. 만기가 있다는 것. 이런 것 정도가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사용. 지금은 뭐 별 크진 않죠.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되겠죠. 10% 움직일 것 같을 때 20%를 먹을 수 있고, 근데 틀리면 반대로 손실률도 엄청 빠르다.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이 쉽게 빨리 망하는 지수 선물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99%가 떨어져 나가는데 대신에 나머지 1%가 엄청난 부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레버리지 때문이겠죠. 네, 2시간에 걸쳐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어떻게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또 각 코인에 대한 전망을 알아볼 건데요. 네,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